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미국은 이제 전형적인 서비스 소비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 초점으로 말하고 싶은 건 원화입니다. 네. 제가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원화는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주변국입니다. 지금 달러가 강세를 또 최근에 띄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투자할 때 달러에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님께서는 앞으로의 환율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달러 부분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전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그 사이에 어떤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Great Divergence라는 용어를 설명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2013년, 14년, 15년도니까 똑같이 16년, 17년에 일어났던 일 중에 미국만 좋아져서 신흥국 위기가 왔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 미국만 좋아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달러 강세입니다. 네. 당연히 신흥국 위기는 달러 강세와 항상 같이 나타나요. 왜? 달러 강세가 돼야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네. 지금도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브라질, 터키 이런 데들이 다 몇 프로씩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과거보다는 훨씬 건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그 현상을 제가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는 말을 드리면서 몇 달 전에도 신흥국 투자는 좀 차별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왜? 취약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만약에 달러만 그러니까 미국만 경기가 확실하게 좋은 기간이 좀 길게 될 경우는 미국만 올라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달러가 그런 부분을 약간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이 발표나고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띠기 시작한 것 같고요. 이 달러 강세가 그럼 어떻게 지속될 거냐, 얼마나 지속될 거냐라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선은 달러가 강세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달러 인덱스가 6개 국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유로화와 엔화,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화, 이 세 개가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더 계속되냐 줄어드느냐를 좀 이제 관리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꾸로 지금 달러 강세가 계속될 거냐라는 걸 볼 때 유럽이 만약에 앞으로 좋아질 요인이 강력하다면 달러 강세는 잠재워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로화가 강하게 올라와서 달러를 견제해 줄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전히 앞으로 볼 때도 유로가 상당히 아리까리하고 유로가 좋아질지에 대해서 어두운 그런 전망이다라고 하면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네. 그런 쪽으로 달러 인덱스를 살펴본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보다 경제가 좋아지는 서프라이즈 부분이 뒤늦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좀 약한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변이 백신에 대해서 영국이 아주 취약한 상태를 나타내면서 리오프닝을 연기했잖아요, 지금. 그쵸? 네, 네. 그런 것들이 유럽에 나타나면서 유로화들이 최근에 약세를,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가 약세를 가면서 달러 강세도 역시나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 유로화 약세는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번에 6월달 성적만 딱 보면 전 세계에서 주가 지수가 제일 많이 오른 곳이 유로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부분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는 있어요. 다만 바로 어제 그저께죠. 연준이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FOMC 고 무렵에 ECB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라가르드가 지금 ECB의 중앙은행의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밝혔나요? 여러분은 어떤 포인트를 보셨어요? 어떤 포인트냐면 유로존은 완화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는 미국은 테이퍼링을 하는데 유로존은 완화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돈이 미국으로 갑니다. 네.
그렇겠죠. 그쵸. 왜냐하면 테이퍼링이라는 건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유럽의 돈이 미국으로 가는 효과가 네. 나타나서 과거에 유로존이 지금처럼 엇박자를 낸 건 시장의 악재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시장은 어땠어요? 이번에 유로존이 그렇게 발표했을 때 안도했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판단이 매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 시장을 그 유로존 같은 경우는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난번처럼 유로존의 완화 정책이 오히려 그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유럽의 어떤 그 유로화의 강세나 이런 부분들은 일방적으로 약세일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네. 거고요. 이 부분이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달러 강세는 좀 변화가 오겠지만 사실 저는 달러화의 강세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는데 그럼 달러 약세는 언제 완연하게 나타나냐?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달러는 아주 추세적이고 강력한 약세에 언제 들어가냐? 금리 인상을 발표한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희한하죠? 원래는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 요인이에요, 약세 요인이에요? 강세 요인이죠. 그런데 발표한 날부터 달러 약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빼딱공풀리예요. 그 전에 달러 강세는 계속 나타납니다. 예, 어쨌든 그런 면에서 달러는 약세 전환을 앞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가겠지만 제가 오늘 사실 초점으로 말하고 싶은 건 원화입니다. 네. 제가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원화는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주변국입니다. 달러에게 있어서. 그래서 달러 강세일 때 원화가 강세일 때도 있었어요. 이상하죠? 원래는 이상한 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에 대해서 브로드 통화 안에 들어가요. 원화는. 그래서 달러 자체는 약세라고 말하는 건 인덱스만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인덱스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92 갔다 91 돼 있잖아요. 약세는 뭘 말하냐면 89, 88 가는 걸 말하거든요. 네. 달러는 92에서 91이 됐는데 원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세일 수 있단 말이죠. 왜? 어떻게? 원화가 더 약세가 돼버리면 되겠죠? 네. 지금 제가 보기엔 원화 약세 요인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이제 소비가 달라지고 있어요. 중국도 요번에 아주 전형적인 소비 변화가 나타났는데 요번에 CPI 발표 나고 PMI 발표 났는데 CPI는 안 좋고 PMI는 좋았었어요. 네. PMI가 아니라 PPI가 좋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를 우리가 시장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이제 전형적인 서비스 소비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상품 소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소비가 떨어지면 상품 소비가 높을 때 수혜를 입었던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왜? 무역 흑자. 네. 우리나라는 완전 수출 지수가 지난달에 50% 이상 월로 갱신됐었어요. 네. 사상 최고치를 찍고 올 거면 아마 6월에 찍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럴 정도로 미국의 상품 소비, 그러니까 보복 소비에 네. 제대로 혜택을 한국은 입었어요. 그런데 그 소비가 이제 서비스 소비로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서비스 소비로 바뀐다면 서비스 소비와 상품 소비는 아시겠죠? 서비스 소비는 뭐냐면 레스토랑 가고 호텔 가고 여행 가고 레저 뭐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가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레스토랑 가서 소비하는 거예요. 이 소비는 한국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줘요? 직접 영향을 안 줘요. 네. 그러니까 수출은 어떻게 될까요? 줄겠네요. 네, 줄겠죠. 이제 줄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무역 수지는 이제 적자에서 조금씩 더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요인이 미국의 달러를 강하게 하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 수출이 줄어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원화의 강세 요인일까요? 약세 요인일까요? 약세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화 약세는 다소 좀 지속된다. 다만 엄청난 약세는 아닌 겁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현재 주가를 보세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늘도 고가를 쳤습니다. 그쵸? 네, 네. 비록 뭐 우리 다 허전하지만 어쨌든 고가를 쳤다는 얘기는 그렇게 완전히 옛날처럼 안 좋아지면서 약세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화 환율은 전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뭐 우리가 1,200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여기서 1,150원 정도? 예, 뭐 이런 정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여러분의 관심은 원화는 아니고 달러가 강세를 띠거냐. 왜냐면 달러가 약세를 띄어야 원자재 뭐 그다음에 신흥국 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달러의 약세는 아직 좀, 아직 좀 날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뚜렷하게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는, 원화는, 좀 약세를 띨 것 같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무역 흑자는 감소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근데 유가는 올라가니까, 네. 당연히 수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죠? 네. 유가가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 관련해서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요. 한국에서는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화 환율로 봐서는 약간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발생하니까 네. 원화 환율은 다소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달러는 당분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 요인이 더 많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